네, 안녕하세요. 수지이강원 수학 강사 이경규입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간담회 때는 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간담회 때는 이미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가 간담회 때 연사로 쓰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번에도 이미 마감이 되어 있고 대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좀 어머님들께 시험이 이렇게 나왔고 저렇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좀 오프라인으로 한번 인사를 드려보는 것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담회를 하기는 합니다. 네, 이번 간담회 때는 제가 연사로 씁니다. 그렇긴 하지만 바쁘신 어머님들도 많으시고 또 시간이 안 되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어떤 학교에 대한 분석보다는 기말고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사실 뭐 중간고사 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뭐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뭐 확인할 겸, 아 맞다 원래 이렇게 진행됐었지, 뭐 확인할 겸 뭐 이렇게 뭐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완벽하게 기억나시면 그냥 할 거 없다 그냥 한번 듣다가 잠드셔도 됩니다. 다만 신규생이라든지 혹은 관심이 있는 어머님들 또 학생분들이 있다면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24시간입니다. 그렇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물론 내신을 채울 때는 자신의 약점 또한 꼼꼼하게 메꾸어야 되는데 그 약점 또한 그렇죠?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발견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태도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강점은 뭘까요? 저의 강점. 아마 학생들이 이제 자료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료가 좋다. 뭐, 컨텐츠가 좋다.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가 많고, 뭐, 컨텐츠가 좋은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좋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러면 그 컨텐츠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명 상위권, 또 극치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고, 저는 또 극치상위권 학생들, 또 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퀄리티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 더욱더 좋은 자료에 힘을 쏟고요. 그래서 사실 저의 24시간이 있다면 거의 3분의 2는 컨텐츠를 생산해내는데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능력이 100이 있다면 제 능력의 80에서 90은 컨텐츠를 생산해내는데 힘을 쏟는다. 네. 그래서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고1이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고2쯤 되면 이제 어머님들의 선택이 아닌 철저하게 이제 학생의 선택에 의해서 학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2쯤 되면 간담회와 설명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죠. 학생들이 결정하거든요. 학생들은 압니다. 이 선생님이 진짜로 수업 준비를 해왔고 진짜로 컨텐츠와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지 해오지 않았는지를 압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무리 자료가 좋아도 그 시기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자료라고 해도 시험 끝나고 나서 주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빠른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최대한 적절한 타이밍 혹은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그 시기에 맞는 자료를 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와서 딱 들었을 때, 선생님 진짜 준비가 되었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연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자, 학교 내신 대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사실 제가 이 이야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설명회 하고 간담회 할 때마다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타임 어택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 내에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고난이도 문제 풀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하호호 하면 안 된다. 그게 시험지에 들어갔을 땐 너가 못 풀 수도 있다. 중요한 건 효율적으로 최대한 최적화해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보니까 느끼시겠죠. 그렇죠? 시험을 봐보니까 아,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내신은 분명히 타임 어택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풀어보니까 풀리더라. 이거 아무 소용없는 행동입니다. 그건 다 그래요. 2등급 이상이면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시험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시험 점수 안 나오면 사실 학생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어머님들이 좀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럼 학생도 옆에서 같이 흔들려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도 기분 좋고 학생도 기분 좋게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거든요. 쉬운 시험지 자주 풀리면 돼요. 조금 네임드 있는 시험지인데 하필이면 그때 쉬웠을 때 그런 시험지 위주로 풀면 하하호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 내가 학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학원에서 시험 볼 때마다 시험 점수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실제 시험은 점수가 안 좋았네. 물론 진짜로 운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진짜 운이 그냥 안 좋고 그 주의 컨디션이 안 좋고 바이오리듬이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두 번째로서는 그냥 내가 여태까지 풀었던 시험지가 그냥 쉬운 시험지였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시험지였던 거죠. 학원에서 보는 시험지는 어려워야 합니다. 실제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120%, 150%여야 됩니다. 막 시간이 모자라서 어쩔 줄 몰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비가 됩니다. 근데 제가 대비를 하는데 막 점수 가지고 조금 더 거칠게 말해서 왈가왈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침착하게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 배울 게 있고 피드백이 있는 겁니다. 점수가 계속 좋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물론 저희 반에도 이제 굉장히 잘하는 최상위권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점수가 좋은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물론 그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알겠지만 그래도 태도를 최대한 그렇게 취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졸업 선배들 간담회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때 졸업 선배 간담회가 해서 졸업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성적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그렇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학교 시험이지 학원 시험이 아니에요. 학원 시험지는 배우려고 하는 시험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겸손하게 학습해야 된다. 수학 실력과 수학 시험 성적은 다른 겁니다. 제가 가르쳐 보면요, 와 얘는 진짜 똑똑하다. 사실 보면 저희 반 친구들 중에 웬만하면 저보다 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똑똑한 친구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100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시험 성적과 수학 실력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지, 홍천이 아닌 학생들 중에 자기가 설령 시험을 잘 봤다라고 해서 막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3학년 됐을 때 6월 평가원 문제 풀고 9월 평가원 봤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두 번째, 자신이 어디까지 선행을 했다, 학습을 했다는 건 안 중요하죠. 그렇죠? 내신은 완전 다른 리그입니다. 완전 다른 리그예요. 그렇죠?
그냥 다른 리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수학도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른 과목 한다고 자꾸 너무 힘을 빼면 안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학교 프린트가 친절하게 막 한 달 전에 다 나옵니까? 아니죠. 일주 전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해요? 그때 돼서 저도 변형 문제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프린트를 늦게 주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물론 이런 건 있죠. 학교에서 프린트를 늦게 준다고 할지라도 이미 저희가 푼 거 안에서 학교 프린트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건 맞죠? 그럼에도 학교 프린트가 나왔으면 제가 문제가 한 문제 변형해 줄 걸 두 문제, 세 문제 변형해서 주잖아요. 테스트지 아니고 넣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수학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과목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힘을 빼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수학도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여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막판까지 감각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계획을 애초에 그런 식으로 세워 놓으시면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느끼셨죠? 원본 문항 여러 번 풀다 보면 사실 다 외우고 풀이 외우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변형 문항, 뭐 자체 변형 문항이나 뭐 변형 문항이 똑같은 이야기겠죠. 아무튼 변형 문항과 자체 변형 문항까지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가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네, 학생 여러분들이랑 저를 믿고 좋은 자료 속에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도 시험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제가 강조했던 게 있었습니다. 1위 1비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시험지를 통해서 배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재능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에요. 수학 솔직히 재능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너무 비교하면 갈수록 자존감만 떨어집니다. 본인만의 경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시험날 실력이 쌓여 있기만 하면 돼요. 시험날 실력이 쌓여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해서 세분화하고 대처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자, 재능이 있고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은요, 그냥 바로 떠올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편집증이 있는 환자 마냥 유형에 대해서 자꾸만 더욱더 세분화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법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신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여력은 되거든요. 그렇죠? 단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아니고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유형에 대해서 세분화하고 대처법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제발 떠주면 제발 드세요. 자꾸 숟가락을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해 주세요. 최근 트렌드라는 게 별거 없어요. 2021, 2022 교육청 문제 조금 더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고 EBS 최근에 나온 것들 조금 더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시험을 함부로 예측하지 마세요. 중간고사 끝나면 지네가 무슨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다 됐어요. 여러분 절대 함부로 예측하면 안 돼요. 특히 나는 무조건 1등급 맞아야 되고 난 의대 가야 되고 난 스카이 가야 돼. 난 서울대 가야 돼. 라는 친구들은 항상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공부하세요. 학교쌤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갑자기 확 경향을 바꿔버렸네? 라고 할지라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러한 태도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만약에 그냥 예측해서 계속 좋은 결과를 내. 그럼 고등학교 생활은 잘 지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갑자기 블랙스완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태도를 그물망처럼 학습한다라는 태도를 가지셔 주셔야 돼. 아시겠죠? 자,
교평사경 아시죠? 네, 교육청 평가원 사관학 경찰대 기출 우리 꼼꼼하게 정리할 거고 변형문항은 생각의 호흡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아시죠? 독 시리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답을 내어가는 과정 위주로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BS입니다. 네, EBS 분석 및 변형 문제는 뭐 생각의 호흡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제공이 될 겁니다. 자, 몰입이죠. 이번에는 아마 몰입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와는 다르게 기말고사 때는 여러분들이 좀 방학 때 배웠던 걸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방학과 기말고사가 어느 정도 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2위에서 교평사경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큐띵킹 기억나시죠? 네, 생각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호흡을 통해서 변형 문제와 저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것이다. 네, 이 정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파이널 테스트. 네, 이번에도 뭐 예를 들어 홍천고라든지 뭐 수지고, 네, 라든지 네, 뭐 서원고 뭐 다 똑같이 학교 프린트가 제공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형 문제를 넣어서 테스트지에다가 넣어서 시험을 보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 성적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조금 그렇거든요. 왜냐면 제 학생들이라고 다 잘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못 보는 친구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좀 기분이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해서 웬만하면 좀 이렇게 자랑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잘 본 친구들은 안 그래도 기분이 더 좋은데 더 좋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좀 이러한 사소한 디테일 같은 것들이 그래도 저희 반의 1등급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2등급을 맞더라도 대부분 문을 여는 2등급인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만 잘 보면 되는 약간 이제 이런 상황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 파이널 자체 테스트지 같은 경우에는 네,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항을 변형해서 제공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중간고사 때도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인데 이경규의 T의 자료는 컨텐츠가 아니라 솔루션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할 때 막 어떤 막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뭐 관리 중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하죠. 근데 저는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있어서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관리라는 거, 숙제라는 거를 다 해냈다, 못 해냈다라는 건요, 간단해요. 과제가 쉬우면 돼요. 할 만한 수준으로 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최상위권 1등급을 쟁취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1등급 쟁취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전 좀 억울한 게 저는 그냥 자료를 주지 않아요. 문맥이 있게 맥락이 있게 자료를 주거든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좀 비교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저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저희 학생들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2학년 친구들 전교 1등 학생들도 많고 극진사회권 학생들도 많거든요. 걔네들은 정말 까다로운 소비자들이에요. 학부모님들이 까다롭지 않아요. 학부모님들은 연락 한 번 안 하세요. 오히려 까다로운 건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판단합니다. 저 선생님이 괜찮은 사람인지 괜찮지 않은 사람인지는 학생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컨텐츠를 보면요.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자료를 받고 공부를 하면 진짜 1등급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이 100이 있으면 전 사실 90을 컨텐츠와 자료에 힘을 쏟습니다. 그게 학생들이 1등급을 받게 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지를 봤을 때 최대한 익숙하고 유사한 느낌이 나도록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저도 플레이어는 아니거든요. 제가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저도 그냥 매니저일 뿐이에요. 저는 감독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좀 많은 걸 하는 감독이긴 해요. 사실 학생과 같이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예, 어느 정도는 플레이어의 역할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매니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최상위, 그러니까 혹시 남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축구 감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축구 감독이 아니거든요. 1등을 목표로 하는 축구 감독과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감독의 그런 어떤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목표가 애초에 전교 1등도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해주는 것이고 1등급을 만들게 하는 게 목표고 저희가 기준이 2등급이거든요. 2등급 많은 학생들도 사실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 잘하는 학생들이 1등급을 맞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럼 그때 제가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 2등급 이상인 학생들이 자기 관리도 못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관리 못하면 2등급도 안 나와요, 애초에. 그렇죠? 그래서 2등급 이상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심포도와 같은 마인드를 갖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거 심포도 아시죠? 따먹지 못하는 그 포도 가지고 저건 어차피 먹지 못하니까 신 거야. 그러지 않아요. 제 자료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와 함께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한번 기말고사 때도 내보도록 해보죠. 네. 여러분 정말 중간고사 보니라 수고하셨고 사실 저도 걱정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한 학생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정말 결과가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모두가 항상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운이 따라줘서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원하는 결과를 내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막 기분이 좋기보다는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저도 열심히 했지만 학생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도 열심히 해서 정말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저도 정말 열심히 해서 말 그대로 다행이다라는 감정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말고사 때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